자, 우선 차원 해석, 디멘저널 어널리시스의 목적. 우리 전달 해석 1 시간에도 리뷰를 많이 했고요. 리뷰가 아니라 배웠고요. 또 우리 전달 해석 2에 리뷰할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간 거거든. 자, 차원 해석의 목적이 크게 3개가 있어요. 우리가 디멘저널 어널리시스를 하는 목적이 크게 3개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자, 내가 리뷰해 줄 때 전달 2 중간고사에 문제를 냈다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차원 해석을 하는 우리가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찬영이가 얘기한 대로 시밀러리티. 뭐 키워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걸 왜 했더라?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렇죠. 자, 자, 우리가 이런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내 기억으로는 한 4번, 5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줬었어요, 사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를 처음 도입을 했을 때를 리뷰를 해보면, 자,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우리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의한 시간에 따른 텀, 그 다음 공간에 따른 컨벡션 텀, 그 다음 모멘텀 전달에 대한 컨덕션 텀, 그 다음 컨덕션이 이제 비스코스하게 가는 거겠죠. 그 다음 프레셔 텀, 뭐 그래비테이셔널 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걸 다 고려해야 되는가, 우리 문제가, 아니면 어떤 텀이 더 중요한가,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차원 해석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놀즈 넘버를 처음 도입을 할 때 얘를 디멘전을 싹 없애버리고 상수를 한 곳에 모으니까 나온 게 레이놀즈 넘버였잖아, 그치?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클 때는, 또 레이놀즈 넘버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 뭐 레이놀즈 넘버가 크다는 말은 비스코시티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우리 크리핑 플로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이너셜 텀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이런 비스코스한 텀이 도미넌트하는 크리핑 플로우 이퀘이션을 우리가 쓰면 되고, 이런 것들을 무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근간이. 뭐 근거가 있어야 가정을 할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렐러티브 사이즈를 알게 해주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유체를 다룰 때는 특히 우리가 현실, 그러니까 한강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한강을 실험실에 그대로 옮겨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 익스페리먼트를 하게 될 거라고. 근데 우리가 한강하고 똑같이 생기게 그냥 유체를 디자인해서 실험을 하면 그 유체의 프로파일이 똑같지 않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컬 시밀러리티를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다이나믹 시밀러리티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이게 첫 번째라면, 여러분 내가 이거 두 번째 리뷰하는 건데 이거 그대로 중간고사에 내도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풀까 이거를? 다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지? 자, 두 번째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퀘이션 오브 모션 1번의 레이놀즈 넘버와 이퀘이션 오브 모션 2번의 레이놀즈 넘버를 똑같게 맞추면 우리가
스케일을 줄이고 늘리더라도 우리가 그 유체의 비헤이비어를 동일하게 복제해냈다는 그런 논리적 근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익스페리먼트를 하게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3번은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사실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뭐냐면 타임, x, y, z 뭐 그 다음 랭스가 이거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벨로시티도 사실 성분별로 다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뭐 비스코시티, 덴시티 뭐 또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나오는 텀들이 뭐가 있을까? 프레셔 뭐 그래비테이셔널 상수는 뭐 언제나 똑같을 테니까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얘들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중에서 레이놀즈 넘버가 어떻게 디파인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 정보는 하나하나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번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레이놀즈 넘버 1과 레이놀즈 넘버 2만 똑같으면 되지 비스코시티 1과 비스코시티 2가 똑같아야 되거나 로우 1과 로우 2가 똑같아야 되거나 벨로시티 1과 벨로시티 2가 똑같아야 되거나 이 모든 게 서로 독립적으로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독립 변수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자,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제 그만 머릿속에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는데 자, 이런 효과적인 방법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게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던 그 클래시컬 메케닉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하거든. 이게 얘가 운동하는 거에 우리가 고려할 게 MA밖에 없어요. MA. 그죠? 근데 유체역학에서는 고려해야 될 텀들이 너무 많죠.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에서.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일일이 하기가 그러니까 언제나 제너럴 솔루션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디멘저널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차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대표값이라는 게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대표값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변수의 차원을 없애려면 그 변수와 같은 디멘전을 갖는 것으로 나눠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눠줄 컨스탄트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게 이제 대표값을 설정하는 게 될 거예요. 대표값을 설정하는 게 되는데 근데 그 대표값이라는 게 우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그런 뭔가 예를 들면 이 저기 실린드리컬 플로우에서 사실 라지 R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게 이 라지 R이라는 범위 내에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변하고 또 그걸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가지니까 그 라지 R이라는 값이 사실 그냥 일반적인 다른 값들보다는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값이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대표값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서 랭스 스케일의 대표값은 라지 R로 설정을 한다.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게 뭔가 정해진 규칙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로직을 가지고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문제를 계속 많이 접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주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벨로시티의 대표값을 Vmax로 잡는 것도 큰 이상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 값으로 대표값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벨로시티는 0부터 1까지로 노멀라이즈가 되겠죠. 굉장히 이제 이런 식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또 독립적인 타임 스케일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타임이라는 거는 벨로시티를
랭스를 벨로시티로 나눠준 디멘전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얘랑 얘를 설정을 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설정이 된다는 그걸 갖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보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자, 여기 그 모디파이드 프레셔를 써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이 프레셔를 우리가 디멘전을 없애고 싶을 때 얘와 같은 디멘전을 갖는 조합을 찾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말인즉슨 지금 이 얘들이 같은 이퀘이션에 있다는 말은 이 텀의 디멘전하고 이 텀의 디멘전하고 이 텀의 디멘전하고 얘 디멘전이 다 같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이 프레셔의 디멘전을 없애고 싶을 때 이 녀석으로 디멘전을 표현해서 얘를 나눠줘도 되고 이 녀석으로 디멘전을 표현해서 얘를 나눠줘도 되는데, 자,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린 건데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 접근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시스템의 중요한 값을 대표값으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초이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얘가 우리 시스템에서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프레셔의 디멘전을 얘로 표시를 한 거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프레셔의 디멘전을 이걸로 나눠주는 경우에서는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 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프레셔의 디멘전을 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챕터 3에서 다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요런 이제 델 같은 오퍼레이터도 델의 디멘전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니까 거기에 랭스 스케일을 곱해주면 디멘전이 없어질 거고, 랭스 스케일은 이미 대표값이 설정이 됐고 똑같이 이제 델의 제곱, 델의 스퀘어도 저런 식으로 디멘전이 없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한 겁니다. 리뷰를 한번 해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 트랜스퍼에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사실 지금 이 R 방향이나 세타 방향으로의 유동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Z 방향으로만 유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X가 아니라 Z가 돼야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난 디멘저널라이즈 된 Z, 그 다음 타임.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트를 생각하면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뭐가 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챕터 3에서 리뷰를 하기에는 우리는 어쨌든 레이놀즈 넘버까지는 배웠죠. 우리 이퀘이션 오브 모션의 디멘전을 없앴더니 우리 이제 레이놀즈 넘버,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의 좌표와 그러니까 당연히 델 오퍼레이터 같은 것도 들어가겠지. 거기에 레이놀즈 넘버만 고려를 해주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제너럴라이즈 되더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 책을 보면 뭐 이게 프라우드 넘버, 뭐 웨버 넘버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없으니 저게 뭔가 하는 생각들이 들 것 같아서 저거에 대한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레이놀즈 넘버는 우선 의미가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비스코스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모멘텀이죠. 비스코스 모멘텀 트랜스포트 분의 이너셜 모멘텀 트랜스포트. 그거를 희준이처럼 우리가 컨덕티브 모멘텀 트랜스퍼 분의 컨벡티브 모멘텀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사실은. 그죠? 같은 의미죠. 근데 얘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우선 이 위에 V가 있으니까 분자는 컨벡션이에요. 컨벡션이고 이 밑에는 뭐 그래비테이셔널 상수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자, 프라우드 넘버를 자주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한 그래비테이셔널 컨스턴트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
그리고 그래비테이셔널 상수의 대표값은 바뀌기 힘들죠. 그래비테이셔널 상수가 되겠죠, 그냥 언제나. 그렇지만 이제 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로우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등장을 하는 거고, 이 웨버 넘버는 자 분모에 있는 저 시그마가 뭐냐면 뭐?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찬양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는데서 대충하면 아니 근데 서피스 텐션이나 배울 수 있지만 시그마는 워낙 많이 사용이 돼서 뭐 전자공학에서는 일렉트리컬 컨덕티비티를 나타내는 기호기도 하고 뭐 분야마다 다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게 유체역학에서는 공교롭게도 서피스 텐션을 나타내요. 서피스 텐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전달 처음에 리뷰할 때 우리가 플루이드 미케닉스,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뭐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다뤘다고. 근데 우리가 플루이드 스태틱스는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루이드 미케닉스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와 플루이드 스태틱스를 포함하는 의미인데 우리는 플루이드 스태틱스를 안 배우고 있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배우고 있거든. 근데 플루이드 스태틱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물방울이 딱 땅에 떨어져 있을 때의 역학. 그러니까 드랍플렛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이런 플로우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인터널, 익스터널 플로우가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디파인하는 게 이 유체 자체의 서피스 텐션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런 시스템에서의 이 유체의 운동. 이때는 서피스 텐션이 굉장히 중요한 텀으로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에 또 등장하거든. 그게 우리가 플로우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은 우리가 배운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수한 시스템에서는 계속 텀이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오닉 리퀴드 할 때 문제 풀었잖아요. 그때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가 추가가 됐었죠. 똑같이 이런 데서는 서피스 텐션 텀이 추가가 되거든. 그럼 그게 이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웨버 넘버가 중요해지는 때도 있겠죠. 자 하여간 얘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난 디멘저널라이제이션을 하면 디멘전이 없어진 식으로만 표현이 되고 거기에 디멘전리스 베어리어블들만 남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중요한 것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동시에 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서 레이놀즈 넘버가 중요하면 레이놀즈 넘버만 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죠. 항상 컨벡션 아니면 컨덕션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난 디멘저널라이제이션의 의미를 또 하나를 부여를 하자면 왜 이게 스케일 익스페리먼트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큰 스케일하고 작은 스케일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냐면은 그 얘기를 했었죠. 내가 여러 번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개미가 기어가는 운동이랑 그걸 똑같이 우리가 해석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걷는 거랑 개미가 걷는 거를 똑같이 해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물론 일정한 속도로 걷는다는 가정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한 번 걸을 때 보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폭이 예를 들면 30cm예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의 랭스 스케일을 대표값을 30cm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운동 방정식을 30cm로 나눠버리면 그리고 개미는 보폭이 뭐 예를 들면 뭐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100 마이크로미터로 나눠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디멘전이 중요하지 않은 똑같은 좌표에서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플로우랑 실험실에서 하는 플로우의 패턴이 똑같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은 내가 랭스 스케일만 나눠버렸지만 우리가 그것만 고려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디멘전리스 넘버 자체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걷는 보폭에서 뭐 나의 키도 뭐 고려가 돼야 될 거고 뭐 개미의 키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 연관적으로 같아질 때 우리가 스케일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우리가 했던 거고 우리가 11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좋다. 이제 벨로시티는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도 우리가 잘 고려를 했었고 한데 이제 템퍼리처 프로파일도 복잡하기 그지없죠. 시 공간의 좌표와 그다음 퍼스트 컨벡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똑같이 실린더에서 라미나 플로우가 내려오고 온도가 변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아이소서멀이었는데 온도까지 변하니까 더 복잡해 사실은. 그러니까 플로우의 변수들과 뭐 새롭게 나타나는 뭐 서멀 컨덕티비티, 뭐 힛 캐패시티 같은 것들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이게 우리의 골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난 디멘셔널라이제이션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여기 이제 뭐가 나올 거냐 하는 거예요. 모멘텀 트랜스퍼에서는 레이놀즈 넘버가 나왔고 그리고 뭐 새롭게 오늘 배웠지만 뭐 프라우드 넘버, 웨버 넘버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히 트랜스퍼에서 우리가 디멘전을 없애버리면 과연 열 전달에서 레이놀즈 넘버 역할을 할 게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얻어냈냐면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각 시공간의 좌표와 비스코시티, 뭐 덴시티 이런 것들을 다 디멘전을 없앤 다음에 한 곳에 모았더니 나온 게 레이놀즈 넘버였잖아, 그지? 그 작업을 똑같이 할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이퀘이션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서멀 컨덕티비티나 비스코시티, 힛 캐패시티, 덴시티 이런 건 다 상수거든, 그죠? 여기서 이제 변수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를 우선 디멘전을 없앨 거예요. 우리가 템퍼리처 디멘전 없애는 방법은 지금까지 배운 게 두 개 있어요. 뭐냐면 이게 처음에 쿨링 핀 프로블럼에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온도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템퍼리처 디멘전을 없앤 적이 있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의미는 충분히 통하는 게 이 템퍼리처는 T0와 T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템퍼리처의 라이즈거든, 이게. 템퍼리처의 라이즈는 이 사이의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R을 라지 R로 나눈 거랑 똑같고 V를 Vmax랑 나눈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만 주어졌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했을 때도 있고.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어쨌든 디멘전을 없애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디멘전 없앨 수 있고 아까 템퍼리처는 없앴고 그래서 이 델도 없앨 수 있죠. 랭스 스케일을 잡으면 다 없앨 수 있는데 얘는 어디 있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어펜딕스 B.7을 한번 보면 뭐 이런 식이죠. 나머지도 디멘전이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랭스 스케일 분의 벨로시티 스케일의 스퀘어의 디멘전을 갖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걸로 나눠주면 디멘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대입을 할 거예요. 그걸 대입을 자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이걸 넣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T1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이걸 대입할 거예요. 저 위식에다가 여기. 그럼 되잖아, 그지?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해보면 자 우선 대입을 하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템퍼리처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든 여기든 뭐에 의존하게 되냐면 이게 파셜 데리바티브에 걸리거든. 파셜 데리바티브에 걸리면 어차피 컨스탄트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운드가 들어가게 되면 뭐 t건 x건 뭐건 어쨌든 라운드가 되게 될 거니까 얘는 컨스탄트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라운드가 붙어서 우리가 이 라운드 t를 라운드 t 다시에 요 컨스탄트만 빼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얘들은 어떻게 나왔냐? 얘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타임의 스케일. 우리가 아까 우리 시스템에서 사실 스테이트니까 캐릭터스틱 타임 스케일이 없거든. 그래서 랭스 스케일하고 벨로시티 스케일만 잡았거든. 근데 그 두 개만 잡아도 타임 스케일은 잡히죠. 그걸로 타임을 없앤 거예요. 굳이 뭐 같이 안 해봐도. 자, 여기는 똑같이 여기도 파셜 데리바티브의 템퍼레처가 걸리니까 이 뒤에 컨스턴트 텀은 없어질 거고 여기 이 상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디멘전리스 템퍼레처로 전환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랭스 스케일 제곱은 왜 들어가 있겠어요? 델이 있기 때문에. 분의 1이 되는구나.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아까 했고 뭐냐면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걸 곱한 게 되는 거고 그걸 저기 대입을 하면은 자, 요런 최종식을 얻겠죠. 여러분들이 좀 따라와 봐요. 이상 없죠? 자,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요걸 좀 정리하면 뭐냐면은 우선 T1-T0로 나누고 그럼 얘는 없어질 거고 여기는 분모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로 CP로 또 나누고 그러면 로 CP가 둘 다 분모에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V0 분의 L0로 곱하면 여기는 이제 얘만 남을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뭔가 우리가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레이놀즈 넘버 얻었을 때랑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죠. 자,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직접 해보세요. 그래야 더 기억이 잘 나니까.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얻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디멘전리스 이걸 다 얻었어. 잘 생각할게. 지금 항상 내 걸음걸이와 개미 걸음걸이를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든 똑같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스템에서 얘랑 그러니까 두 개의 히트 트랜스퍼 시스템을 얘랑 얘만 똑같게 만들면 그 템퍼리처 프로파일이 똑같게 된다는 거예요. 스케일이 달라도. 왜 그러냐면은 템퍼리처랑 타임이랑 공간은 이미 디멘전이 없어져 버렸거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무슨 의미를 갖겠죠. 모멘텀 트랜스퍼의 레이놀즈 넘버처럼.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텀 바이 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쪼갤 수 있나요? 되지. 자, 이걸 또 이렇게 바꿀 거거든. 이거 여러분들 책에는 없을 거예요.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걸 그냥 바로 페큘러 넘버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등장하게 된 백그라운드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 이게 뭐예요? 레이놀즈 넘버. 혹시 이거 뭔지 알까? 오, 맞아. 어떻게 한 번에 알았지? 사실은 이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키네마틱 비스코시티죠. 얘가 뭐예요? 이게 서멀 디퓨지비티거든. 그 두 개의 B가 뭐라고 디파인이 됐냐면 프란틀 넘버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야,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왔단 말이야? 희준이가 열심히 하는구나. 자, 이거를 우리가 사실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 아는지 모르겠으니 어쨌든 자, 챕터 1.1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 13쪽 밑에쯤에 보면 우리가 비스코시티를 덴시티로 나눈 거.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그러니까 비스코시티에서 매스 포션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라고 했고, 자, 9.1로 돌아가 봅시다.
자, 거기 이제 프란틀 넘버 나와 있는 268쪽에 프란틀 넘버 나와 있는 거 위에 보면 서멀 디퓨지비티가 디파인이 돼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9.1장의 그 밑에 보면 이게 이제 프란틀 넘버라고 디파인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갖는 의미는 뭐겠어요? 비스코스 모멘텀 트랜스퍼와 열 전달의 비율이에요. 열 전달의 비율을 나타내는 디멘전리스 넘버입니다. 디멘전이 왜 없는지는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관련 슬라이드를 보고 복습을 꼭 하도록 하세요. 그럼 얘를 우리가 페큘레 넘버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자, 페큘레 넘버는 레이놀즈 넘버와 프란틀 넘버의 곱이에요. 자, 갑자기 얘가 왜 나오게 됐냐면은 다시 돌아봅시다. 이게 페큘레 넘버인데 얘는 프란틀 넘버와 레이놀즈 넘버의 곱이에요. 얘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뜯어 봅시다. 뜯어서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걸 이렇게 쪼갤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로우를 일로 내린 거예요. 로우를 일로 내리면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키네마틱 비스코시티거든. 그럼 이게 서로 없어지고 이렇게 남겠지.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L0를 하나씩 더 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 맞아요? 자, 요거를 다시 마지막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거든. 그지? 자, 얘가 갖는 의미를 보자는 건데 이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아까 몇 쪽이었죠? 13쪽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리고 그 손으로 잡고 있어. 키네마틱 비스코시티 13쪽하고 아까 268쪽이었나? 서멀 디퓨지비티. 그 걔들의 단위를 한번 봐요. 단위를. 디멘전을. 자,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세크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지? 뭐 이거는 뭐 CGS나 SM, SI 유닛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랭스 스퀘어를 타임으로 나눈 디멘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물리화학을 떠올려 보면 나중에 매스 디퓨지비티까지 나오면 이게 뭐랑 연동이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 단위 갖는 거 여러분 사실 얘보다 더 친숙한 걸 이미 배웠는데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게 디퓨지비티랑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디퓨지비티는 개념이 있잖아. 픽스로 생각나죠. 이게 얼마나 확산이 잘 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였잖아. 그지? 그거의 에너지 버전이 서멀 디퓨지비티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얼마나 확산이 잘 되는가를 나타내는 거지. 그거의 모멘텀 버전이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얼마나 확산이 잘 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를 잘 뜯어보면 그 타임 스케일이 타임 스케일이 아니라 이게 자, 여기서 어떤 매질이 있어요. 어떤 매질에서 여기가 온도가 엄청 높아. 온도가 엄청 높아서 이 플루이드를 통해서 템퍼레처가 전파가 돼. 확산을 통해서. 이 확산을 통해서 가는 거리, 이펙티브한 이동 거리,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동 거리는 서멀 디퓨지비티와 타임을 곱해서 루트를 취한 거랑 같은 디멘전을 갖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서멀 디퓨지비티를 2배를 4배로 만들면 열이 확산되는 정도가 2배로 길어진다는 거겠지. 그지? 단위로 보면 그렇잖아. 그 다음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를 4배 증가시키면 모멘텀이, 그러니까 물을 한번 이렇게 확 휘저었을 때 벨로시티가 전달되는 정도가 2배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길이가. 그 다음 여기에 빨간색 물감을 쫙 풀었을 때 그 물감이 번져가는 길이가 디퓨지비티가 4배가 되면 2배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 얘기인데, 자, 얘는 어쨌든 타임 스케일이 랭스 스케일 스퀘어를 타임으로 나눈 거니까 이 분자의 디멘전은 뭐가 남냐면 타임만 남고, 분모의 디멘전도 타임만 남지. 왜냐하면 이건 뭐예요? 랭스를 벨로시티로 나눈 거니까. 그지? 자, 타임과 타임인데 뭐의 타임이냐면, 얘는 랭스 스퀘어를 서멀 디퓨지비티로 나왔을 때의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뭐냐면 에너지가 컨덕션으로 전달되는 시간이거든. 반대로 여기는 유체의 거리를 유체의 벌크 벨로시티로 나눈 거거든. 이건 무슨 시간이겠어? 이거는 유체가 컨벡티브하게 움직일 때 에너지가 컨벡션으로 전달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거든. 똑같이 타임이 없어도 의미가 다르죠. 똑같이 디멘전이 타임이라도. 그러면 페큘레 넘버가 갖는 의미가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열이, 자, 1번 열이 컨덕션으로 전달되는 것분의 컨덕션으로 전달되는 거. 2번 열이 컨덕션으로 전달되는 것분의 컨벡션으로 전달되는 거.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전달되는 시간이 길다는 거는 그 포션이 작다는 거지. 컨덕션으로 전달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는 컨덕션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컨벡션으로 전달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도 컨벡션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철에다가 라이터를 지지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열이 쫙 전달이 되거든. 그지? 그래서 우리가 페큘레 넘버의 의미를 컨덕티브 에너지 트랜스포트 분의 컨벡티브 에너지 트랜스포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정확히 뭡니까? 히 트랜스퍼 버전이 페큘레인데 이걸 모멘텀 트랜스퍼로 바꾸면 이게 뭐예요? 이게 레이놀즈 넘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큘레 넘버는 레이놀즈 넘버의 에너지 트랜스포트 버전이에요. 자, 이런 설명 없이 여러분들 책에서 그냥 페큘레 넘버가 컨덕티브 트랜스포트 분의 컨벡티브 트랜스포트다라고만 하면 잘 와닿지가 않겠지만,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이런 이제 사이언티픽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트랜스포트의 레이놀즈 넘버라고 했어요. 레이놀즈 넘버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뭔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얘가 뭔지. 자, 얘도 이제 텀 바이 텀으로 한번 쪼개서 살펴봅시다. 자, 얘는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까? 되나요? 자, 이거 둘 다 우리 배운 건데. 자, 하나는 심지어 10초 전에 배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페큘레 넘버의 역수죠? 그죠? 얘는 뭘까요? 예? 브링크만 넘버. 우리가 배웠던. 자,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이 페큘레 넘버의 역수예요. 그죠? 그대로 있고. 얘는 브링크만 넘버예요. 자, 다시 여기 항상 이런 게 나오면 여기 이게 있으니까 돌아가 봅시다. 10.4. 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저기 큰 유체를 회전을 시킬 때 이제 비스코스 히팅을 하면서 템퍼리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나왔던 디멘전리스 파라미터인데, 얘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트랜스포트 분의 어떤 트랜스포트일까? 그리고 컨덕션 분의 비스코스 히팅을 나타내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어쨌든 비스코스한 게 포함이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얘 자체가 비스코스 텀이잖아. 그지? 비스코스 히팅 텀이라고. 그러니까 브링크만 넘버가 나올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이제 페큘레 넘버 분의 브링크만 넘버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페큘레 넘버가 뭐 분의 뭐라 그랬지? 컨덕션 분의 컨벡션이라 그랬거든. 브링크만 넘버는 근데 얘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 컨벡션 분의 컨덕션이 되겠지. 브링크만 넘버는 뭐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자, 이 텀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컨벡티브 트랜스포트 분의 비스코스 히팅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결국은 아까 난 디멘저널라이제이션을 했던 우리 에너지 이퀘이션은 디멘전이 다 없어지고 남는 게 페큘레 넘버랑 브링크만 넘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는 사실 여기에 레이놀즈 넘버만 왔었거든. 그지? 근데 이 서멀 트랜스포트에서는 이제 저런 것들이 오게 됐는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페큘레 넘버는 컨벡션과 컨덕션의 싸움이고, 여기 브링크만 넘버는 또 비스코스와 컨벡션의 경합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체의 난 아이소서멀 유체의 프로파일에서는 컨벡션과 컨덕션과 비스코스 히팅이 중요한 파라미터다라는 거지. 물론 뭐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는 컨벡션과 컨덕션만 고려를 했지만, 거기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프라우드 넘버나 웨버 넘버 같은 것들이 나올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넘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나오게 된 theoretical 백그라운드는 결국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